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우입니다. 자, 어제 남부지방은 이 비 피해가 컸는데요. 이 장마 전선이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원주 지역에 내렸던 비도요. 새벽에는 현재 그친 상태입니다만은 오늘 밤까지 비 소식이 없겠어요. 하지만 또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또 계속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축대 붕괴나 산사태 등 여러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사전 대비해 주셔야 되겠고요. 낮 동안은 2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달부터 강원도형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강원자치경찰제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좀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우수 독서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또 원주시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오늘부터 우리는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7월 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면서 사라진 강원 지역의 폐교가 전국에선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17개 시도별 폐교 보유 현황을 보면 이 강원도는 464곳으로 전남과 경북, 경남에 이어서 문을 닫은 학교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폐교 매각을 추진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폐교 활용안을 물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4년 연속으로 전국의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는 어제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해 국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있었던 국민들의 유치활동 노력을 재조명하기 위한 평창올림픽 유치기념위원회가 창립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기념위원회는 어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재조명하고 또 올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형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또 준비 작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제도가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출범 76년 만에 맞는 큰 변화인데요. 오늘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달부터 전국 18개 시도 전체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네네. 또 지난 4월이죠.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네네. 구성되면서 이 또 출범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자치경찰제 지금 개념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그 자치경찰제는 경찰 역사 75년 만의 대사건이고요. 또 지방자치제의 사실상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가 큰데도 일반 시민의 경우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은 FBI가 국가경찰이고 보안관 또는 뭐 NYPD, LAPD가 자치경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이 우선 다르고요. 그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장이 책임자고 또 자치단체의 예산을 운영합니다. 네. 이렇게 조직이 구분되면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예. 그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역사와 상황을 반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업무와 지휘권을 분리했습니다. 네. 이 무슨 말이냐면 경찰 업무하면 주로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수사죠. 수사하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찰 업무는 크게 그 3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수사가 크죠.
두 번째는 이제 국가사무입니다. 네. 국가사무하면 조금 모호한데 예를 들면 정보 수집이라든지 국내 외국인을 다루는 외사라든지 선거 같은 전국적인 그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국가사무고 네. 그다음에 자치사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안전 주로 112 출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교통, 그다음에 경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사, 국가, 자치 이렇게 3분대입니다. 네. 미국처럼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를 분리한 다음에 사무의 지휘권을 분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찰청장이 세 분야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고 그다음에 국가사무는 예전처럼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그다음에 이 자치사무는 강원도의 자치사무는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포장은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장 그대로인데 포장을 까면 안에 새토막이 돼 있고 지휘권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자체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 분리를 하는 것도 기준이 네. 모호할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자치경찰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경찰청장이 있는데 또 그 위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 네.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 모든 조직은 그 오랜 기간이 지나면 국민을 위해 태어나도 조직 자체의 그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하고 지휘 감독할 필요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자치경찰제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경찰 혼자서 그러니까 경찰 행정이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요 도의 또는 그 지방자치제의 그 지방행정과 경찰 행정이 결합되면 아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예.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네.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가 그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 합의제는 그 이제 7분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를 해야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지사도 임명하고 그 도의회에서도 2분, 그다음에 이제 시군 자치 단체장도 추천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이렇게 다양한 집단에서 7분을 이제 추천하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위원회 하면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한 건 많이 있죠. 예.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법적 기소권을 갖는 위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판사가 선고를 하면 반드시 이행해야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그 경찰청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 법적 기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자치사무에 이제 관련돼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조직의 그 체계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과 또 예산권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우선 인사 예산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법적 요건은 갖추어졌지만 또 실제로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빈 곳이 많이 있고요. 네. 게다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약간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죠. 겪으면서도 이제 차곡차곡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인데요. 일단 인사를 보면 그 인사는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권한의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권한을 잘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2일 딱 출발한 상태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처음 2달간은
위임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당신들이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내용을 알기도 하고 또 우리도 행사를 해봐야 실력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강원도는 우리가 행사하겠다. 이게 하나 있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참 이 예산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과거처럼 이제 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하나하나 문제를 우리 강원도와 경찰청 간의 의견 조율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다행히 그 경찰청 차원에서도 자치경찰제 시행에 아주 적극적이고요. 그렇지만은 75년 된 관행이 하루아침에 정리되겠습니까? 자치경찰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적돼 왔던 것이 제가 그 질문드렸던 사안들이거든요. 결국 불완전한 그쵸. 임용 권한, 과연 이제 국비 지원이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서로가 이제 정리가 된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자치경찰 물론 사무에 대한 또 시책 추진에 대한 그 관계 규정도 현재 좀 완전하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술에 배부르라. 이게 그 사실은 그 이번에 출범가 그런 면에서는 그 우리 자치경찰제가 지금 미완의 상태에서 출발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시작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진한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좀 채워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사실 일반 뭐 개인적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약간 소규모 같은 것은 뭐 계문발차라고 하죠. 일단 그렇죠. 불완전하지만 시작하고 슬슬 이제 정비해 나가자라는 게 말이 됩니다만은 이건 또 국민들의 치안과 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완전하지만 일단 시작해 보자. 차츰 정비해 나가겠다. 이게 좀 약간 지금 약간 너무 이제 책임이 좀 약간 문제되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들기도 하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모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의 역사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고요. 원래는 우리 자치경찰제도 미국처럼 딱 이제 2분에서 나가기로 전에부터 여러 번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코로나 자치경찰제 2분이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한 8천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형국에서 이 예산 마련이 너무 어렵다는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단 그럼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수사 분야는 아직도 이제 자치사무에 이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논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또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게 도자치경찰위원회가 또 각 지자체와 또 업무 연계를 또 추진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방향이 잘 또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또 선후 관계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는 뭐라고 이제 보십니까? 자치경찰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에게 치안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국가경찰은 전국적 단위에서 일을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딱 맞는 옷을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행정, 그다음에 시군행정, 경찰행정을 연결해서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최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표, 또 앞으로의 방향,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만은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다.
이게 상설 기구인가요? 그럼요. 예, 이거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예. 네, 상설 기구로 3년 동안 예. 임기가 이제 보장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이제 3년을 지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뭐 미비한 점이 많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다 이제 보완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좀 고민이 많으시고 어깨가 무겁기도 하시고요. 또 그만큼 책임감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처음에 자치경찰위원장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와 함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처음 만드는 일인데 쉽지 않을 거다. 그랬고 특히 강원도는 4월 2일 날 전국 최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새로운 일인데요. 제가 김구 선생이 인용한 시가 생각이 났어요. 눈 내리는 날 밤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마라. 당신이 오늘 가는 길이 내일 다른 사람이 이정표가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그죠? 이렇게 차곡차곡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3년 동안 정말 계속해서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은 그 눈길을 가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이정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송승철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이 2021년도 우수 독서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또 현재 좀 많은 분들이 또 도서관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시립도서관이 우수 독서 프로그램 공모인지에 선정이 되었군요. 네, 이번에 원주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우수 독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공모사업은 전국의 27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가 다른 지자체들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질문에 김혜영 팀장은 포괄적으로 시민이 아니라 어린이, 다문화 가정, 장애인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들이 공모사업 선정의 이유가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원주시는 이번 달부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으로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과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매주 수요일에 교육과 강의를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관에 나가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푸근함 때문일까요? 어르신들이 가서 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 김혜영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올해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공모사업으로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과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 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약 20명의 문화봉사단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아동, 노인, 장애인 기관에 방문해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기관에 또 가서 책을 읽어주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독서 진흥 사업의 좀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은 저희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올해도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뭐 작가의 방을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지금 기획해서 아마 7월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씩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외에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직접 그 도서관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 배달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대비책으로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책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진행 중인데요.
기초수급자나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린아이들과 점자 도서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한 시민이 책을 주문하면 몰아서 배달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만 배달이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 부분도 그렇고요. 배달이나 반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명희 팀장은 책을 차별 없이 접하게 하고자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서운영팀 이명희 팀장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장애인들이나 다문화 가족이나 이런 정보 취약계층,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이런 택배 서비스를 했다면 지금은 여기에다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도 도서를 대출해주고 또 점자 도서도 신청받아서 대출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신청하시면 그분이 원하는 책을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책을 선정을 못하면 우리가 골라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책을 한 집에요. 1인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이 어린이들을 위한 다독임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추천 도서를 모아놓은 꾸러미 같은 거를 보내드리는 거죠. 손이 많이 가죠.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딱 해놓고 와서 이용자들이 이용해 가면 편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그런 분들은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택배 서비스를 친절한 서비스를 계획해서 하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도서관에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시민들의 독서에 대한 또 갈증이 컸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 또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와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요. 이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사업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소정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챌린지, 이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행사 자체가 네. 이미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챌린지, 말 그대로 오늘부터 시작하자라는 뜻입니다. 네. 금연이나 다이어트 계획하실 때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의미로 오늘부터 우리는 챌린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다이어트도 항상 영원히 내일부터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부터 우리는이라고 명칭 이제 부여했군요. 먼저 탄소 중립 이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탄소 중립은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는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배출하고 어떻게 흡수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아껴 쓰고 물 절약하시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네. 나무를 심으시면 탄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탄소 중립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지만은 또 언뜻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분명히 또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캠페인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캠페인 취지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필요환경 시대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관, 단체, 개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요. 네.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뒷받침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본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 좀 어떻게 참여를 하는 겁니까?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은 탄소 중립에 동참하겠다, 나는 이런 실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 소문을 내면 아무래도 함께하기가 더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확산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나 전체 참여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우리는 챌린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장이 함께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 참여 기관을 지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 기관은 기관의 전 구성원이 탄소 중립을 위해 생활 실천을 약속하고 기관에서는 다양한 이행 계획들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개인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개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SNS를 통해서 탄소 중립 실천할 수 있는 본인의 약속을 담아서 게시물을 올려주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참여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기관 5개국 그 개인은 널리 확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군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 관심과 또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짤막하게 좀 참여 독려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탄소 중립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국가가 미래를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만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 현재까지의 지구 상승 온도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탄소 중립, 나 하나 참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이소정 부장이었습니다.